좀 되는 편, 원래는 그렇게 잘 내는 편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이제 위로 올라가실수록 간주 공급이라는 곳은 제일 중요해, 제일. 실기에서, 모든 실기에서요.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우리가 이미 했었지만, 세법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간주라는 말과 의제는 같은 말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간주나 의제는 실제로는 그거래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해석하면, 실제로는 공급한 게 아닙니다. 처분한 게 아닙니다. 처분한 게 아닌데, 처분한 것으로 무조건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자,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려면 일단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간주 공급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언제 해주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매입세 공제라는 건 일단 매입세 부담하고 적격증명서를 받아들이는 거 맞고 당연히 그 다음에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이론상으로 따지면 매입세 공제는 과세사업에 쓸 때 해주는 게 맞아요.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를 샀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봇 청소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매입세 공제 해주는 거. 실제로는 파는 시점에. 그래야 매출세를 내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과세사업에 쓸 때 매입세 공제 해주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무서가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무공무원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 일을 못 해요.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로봇 청소 팔고 있구나. 언제 팔지 막 조바심 나는 거야. 재미없어 밖에 팔아라 이렇게 하면 딱 팔았어. 매입세 공제다. 이거 어떻게 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실제로는 과세사업에 쓰는 때 해주는 게 맞지만 그거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언제 매입세 공제를 부가가치세는 해주냐면 실제로 그냥 현대백화점에서요 로봇 청소기를 사면 그냥 나중에 로봇 청소기를 팔아서 매출세액을 내겠지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요. 그렇죠? 실제로는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매입할 때 그때 미리 공제해줘요. 미리.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거기 여러분들 24시간 내내 지킬 수 없잖아요. 알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는 근데 가끔씩 말 문제로 자기 생산 취득재화라고 낼 때가 있어요. 말로. 요게 뭐냐면 당초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미리 공제된 재화. 자,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자, 현대백화점에서요, 로봇 청소기를 일단 시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간주 공급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목적인 거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기 과세 기간 있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1기 과세 기간. 자, 요때 100원에 매입을 했대요. 로봇 청소기를요. 그리고 10원의 매입세액을 부담한 거예요. 그럼 요 10원은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현대백화점 10원 줬대요. 그럼 실제로는 원래 로봇 청소기 팔아야 매입세 공제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백화점이 뭐 로봇 청소기 산 건 다 팔기에 샀겠지? 라고 생각해서 미리 공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5월 7일이다 라고 하면 1기 확정신고 기간인 1기 확정신고된 7월 25일 날 매입세 공제 10원을 일단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이걸 정말 소비자한테 팔아서 매출세액을 낸다면 아름답게 소소 우리끼리 해피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뭐냐면 자,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를 보니까 마음에 든 거야. 맞죠? 지 혼자서 막 청소도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바퀴도 없이 막
물 걸려주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번 써볼까?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얘를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청소하는데 돌리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청소는 관련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례된 게 업무 무관이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용을. 그죠? 그러면 매출세액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맞죠? 왜냐면 자기 집 청소하는데 했는데, 제가 매출세액을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매출세액을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수에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으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든 요 10원 토해내게 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맞아, 이거잖아. 오빠를 믿었어? 재미없어, 이제는. 그죠? 현대백화점이나 오빠를 믿었다? 믿었는데 배신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배신했으니까 널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따 하겠지만 10원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금액을 토해내게끔 해요. 곧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매입세액을 추징해야 되겠죠. 10원을 추징하는데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요거는 좀 이상한 게 이게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원래 매입 쪽에서 잘못되면 매입 쪽에서 건드리는 게 맞죠. 지금 매입 쪽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을 만드신 분이 옛날에 만드셨고 옛날에는 논리적으로 잘 안 만들었대요. 저도 들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매출세액을 토해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자고로 갑자기 여기는 10원인데 여기는 15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고로 시가의 10%만큼 토해내게 해요. 시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로봇 청소기는 100원이 취득원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봇 청소기가 알고 봤더니 시가는 150원짜리였던 거야. 그죠? 그러면 150원의 10%인 15원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떤 논리인지 일단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약간 융통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뭐냐면 우리가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하려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잖아요. 실제로는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지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재화를 공급해야 매출세액을 과세한다라는 법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어떻게든 낑겨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실제로 공급한 거 아니죠? 자기 청소하는 데 썼는데 무슨 공급이야. 하지만 이거를 외부에 공급한 것으로 봐요.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간주. 간주하면 이제 법에서 세금을 부과할 문구에 끼워 맞췄으니 이제 과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간주 공급은 원칙이 다 뭐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하면은 이때는 매입세액은 공제 미리 받고 그 다음 매출세액은 안 내니까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라는 거 시가에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표정은 제가 안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어떤 느낌만 좀 잡아주세요. 느낌만. 간주공비 워낙 되게 어려운 동네예요. 여기가 원래부터 처음 공부하시는 분 꽤 어려워하는 동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해보죠. 하나하나씩 제목도 외워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거. 자, 면세 사업에의 전용. 전용이 뭐예요? 전용? 전용 바꾼 거. 자, 들어보실게요. 자고로 제가 꼭 과세 사업에 써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표현 안 했죠. 과세 사업 창출에 기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따지면 우리가 이제 내가 뭐 기계를 팔았다 라고 하면 기계를 팔아도 되지만
그 기계가 과세 사업에 기여해도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전세버스를 했었어. 전세버스? 전세버스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를 정비하거나 수리할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산 거예요. 100원 주고 샀고 매입세 공제를 10원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환급까지 받았으면 10원을. 그러면 왜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줬을 거냐면 세무서 입장에선 전세버스는 과세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를 정비하거나 기계장치를 전세버스를 정비하거나 전세버스를 정비하면 전세버스 매출에 기여한단 말이에요. 전세버스 끌고 다니면 매출세 걷잖아요. 맞죠? 그래서 낼 거라고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사람이 전세버스 사업 잘 안 되네. 시내버스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용도로 전용 바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내버스는 우리 과세라고 했어요? 면세라고 했어요? 면세라고 했죠. 싸니까. 그러면 이 기계는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시내버스는 면세니까 매출세액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놨단 말이에요. 환급까지 받아놨단 말이에요. 괘씸하잖아요. 나쁜 놈의 시키. 배신했어?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실제 현실에서는 기계장치를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나 수리하는 용도로 썼죠. 실제로는. 근데 토해내기 하려면 어떻게든 공급했다라고 표현해줘야 되니까 이 기계를 그냥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응? 받아들여줘, 여러분들. 법문구에 맞춰야 돼, 무조건. 알죠? 실제로는 지금 정비하는 면세. 알죠?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지만 법문구에서는 얘를 과세하려면 재화를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기계장치를 외부에 판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중요해요, 이게 진짜. 그 다음에 가로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의 전용. 해볼게 보시면. 자, 우리 회사는 현대차입니다. 그럼 현대차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왜냐면 비영업용이 아니거든. 현대차는 대표적인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했었죠, 어저께? 예. 그래서 현대차가요, 기계장치 샀대요. 자동차 정비하는 용도. 알죠? 아니면 자동차 소나타나 그랜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 부품에 대한 기계를 매입한 거예요. 100원에. 오케이? 예. 그러면 매입세 10원도 부담했겠죠? 그럼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겠죠? 왜? 그걸로 현대 자동차 부품을 그랜저나 소나타에 장착하면은 그거는 소나타나 그랜저 팔 거니까 매출세 낼 거니까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줄게 현대차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출퇴근이 아니고 이렇게 할게요. 이제 극단적 가정에서 이 그랜저하고 소나타를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현대차 사장님이 자기 여자친구 발에다 준 데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람 피고 계신다. 재미없어?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회장님 중에 아니에요. 있잖아. 우리 그 말은 못하겠고 우리나라 2대 두 번째로 재계설 높은데 네, 여기까지가. 네, 네. 파급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안 되잖아요. 절대 그걸 안 봐. 무시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되셨죠? 그러면 매출세가 안 낼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바래다 주는 건데. 맞죠?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았죠. 그럼 실제로는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 데 썼잖아요. 실제로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랜저 소나타를 처분한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야지만 매출세액을 낼 법에 끼워 맞춘 거니까. 매출세액을 낼 거예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개인적 공급.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예외도 말문제로 돼. 예외.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건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럼 예외다라는 건 과세 안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아래 건. 자,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 생략해도 되겠죠? 그 로봇 청소기 사실 로봇 청소기 자기 청소하는 데 쓴 거요. 알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때는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건 항상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는 건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과세 X. 이것도 시험에 말문제로 실기하고는 관련이 세무 2급서부터는 있어요. 회계 1급까지는 없고 요 아래에 있는 건 자, 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원한테 공짜로 줬어요. 공짜? 공짜로 줬는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준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작업복 시리즈. 이거 데이터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작업하라고 준 거예요? 작업하라고. 맞죠? 그 말은 얘네들은 업무에 쓰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무에 쓰이는 거고 매출 창출에 기여하는 걸로 봐요. 작업복이 일하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놨어? 근데 종업원한테 작업할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양아치지, 양아치. 이해되시겠어요? 그래도 이게 복리후생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 아니면 매출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이건 마찬가지 당연히 직장 체육비 야외 가는 거, 그 다음에 직장 연회비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복리후생과 관련이 있죠. 현실에서는 사기가 떨어지지만 야외 같은 데 가면 복리후생이 맞잖아요. 그래서 감정 넣으시면 안 돼요, 제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해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세무 2급서부터는 중요할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이요. 뭐냐면 우리가 종업원 있죠. 여기서 사용인은 종업원을 사용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사용자는 회사나 사장님, 사용자. 자, 뭐냐면 직원이 이번에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근데 돈은 재화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맞죠? 그래서 돈으로 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종업원이 결혼하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는 거야. 지금 당장. 갑자기 이제 돈이 없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저 사장님 결혼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다 가정. 그래서 사장님이 어떡하지? 라고 했다가 종업원한테 로봇 청소기 하나 줄까? 이렇게 집들이 하는데 써. 결혼식장에서 로봇 청소기 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좀 약간 결혼식장에 로봇 청소기 들고 다니면 좀 웃기긴 하겠지만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나중에 개인적 만나서 했다고. 근데 그 로봇 청소기가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거, 금액 가지고. 그래서 10만 원 이내까지만 돼요. 자, 제품이요, 재화. 그래서 여기 직원의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있죠. 뭐 우리 창립기념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설날, 추석, 명절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왠지 복리후생비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만약에 복리후생비 성격이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친한 종업한테 자 여기 1억짜리 주겠다라고 하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란법도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건 단순 암기예요. 다만 10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10만 원 초과분만. 요거는 말문제용이에요. 말문제용. 아래 있는 건. 넘어가도 되겠죠? 자, 우리 이제 회계 1급 시험 목적상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얘예요. 시험에는 무조건 얘네입니다. 뭐냐면 사업상 증여. 얘가 별표 3개짜리예요. 시험에 얘만 주구장창 냅니다. 자, 뭐냐면 이번에 현대차란다.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 샀잖아요. 미리 매입세 공제 받아간다라는 거 동의되시겠죠? 미리 매입세 공제를 받아놨는데 이거를 거래처에 준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자기의 고객에게 준 겁니다. 이거 어떤 목적이에요? 접대. 기업 업무 추진비 그쪽입니다. 그럼 매출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하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매출세액 내진 않겠죠? 근데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실제로 준 거죠. 하지만 어떻게 간주하냐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일단 공급했다라는 문구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논리가 좀 그렇죠,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법 자체가 원래 논리적 약간 법문구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특히 세법은 더더욱 그렇고 맞죠? 과세할 때는 그 세법에 들어가 있는 문구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 세법 하실 때는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 아니면 이럴 때 있죠. 우리가 이제 경품 이거 로봇 청소기를요 경품 행사에서 당첨된 사람한테 3등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첨됐는데 자 저기 죄송하지만 매출세 좀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당첨돼서 친다하는데 부가세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 맞죠? 자, 근데 여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얘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말 문제는 네요. 자고로 이쪽 계속 하실 분들은 간주 공급은 워낙 중요한 동네예요, 진짜.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자, 뭐냐면은요.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거래처 이제 다른 사장님한테 요거 우리가 이번에 이거 만들어 봤는데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주는 거예요. 대가 안 받고. 알죠? 요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다. 사업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홈플러스 가셨어. 가시면 여러분들 새로 나온 음식 어떻게 해요? 가끔씩. 시식. 그죠? 그럼 시식할 돈 받아요? 아닌데 그냥 먹어보시라고. 근데 많이 없어. 좀 많이 좀 주시. 어, 괜히 좀 욱해가지고. 그거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먹어보고 여기에 성분이 뭔지 검색해보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맛있으면 사가세요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자한테 인도한 견본품.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들은 전단지 잘 받으시나요? 전단지 많이 받으시죠? 길 다니시다 보면. 그죠? 그럼 전단지 같은 게 꼭 돈 받아요? 그냥 주죠? 그럼 전단지가 업무와 관련 있나요?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죠? 헬스장이면 우리 헬스장 오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학습지면 학습지 좀 보실래?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 광고 선전 있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 있잖아요. 그죠? 그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출 창출에 기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당연한데, 내가 특별 재난 지역이 뭔지 들어보셨죠? 그죠? 가끔씩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거기에 기부했다 이런 걸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부예요, 기부. 그죠?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없으니까 매입세 간주 공급을 봐야 돼요. 원래는. 보게 되면 나라가 기부를 막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관련이 특히 여자분들. 그 여자분들 화장실하고 화장품 뭔 상관이야. 화장품 가게 가시면, 맞죠? 그 화장품 사시면 화장품 가게에서 뭐 줘요? 그죠? 샘플 주죠? 그죠? 샘플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공짜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놀라실 거예요. 그죠. 물건 가격 이미 책정할 때 화장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알으신 분들은 많이 달라고 해야 돼. 나 부가세 할 때 배웠다고. 그죠? 공짜 아닌 거 다 한다고. 화장품 가격 책정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안다고. 많이 들라고. 그럼 종업이 꼼짝 못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게 무서워서? 싸우기 싫어?
아니구나. 죄송해요.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형식은 공짜지만 우리가 과세가 된 거예요, 이미. 물건 살 때. 알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이거요.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지금부터 샘플? 그게 주된 재화가 화장품이죠.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이미 과세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 이제 실기용이에요, 여기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출제하는 거면 여기를.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발. 어려워요. 잠깐만. 죄송해요. 좀만 더 할게. 그 다음이 아니구나. 여기 좀 보실게요. 그 다음이 뭐 있는 줄 알았어. 자, 폐 없이 잔존 제화부터 먼저. 잔존이 뭐죠? 잔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현대백화점이고 전부 다 그냥 과세제와 매입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매입세 공제는 100%다 받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가정하고, 자, 근데 80%만큼 했다가 80%만큼은 팔았어요. 팔아서 매출세 잘 냈습니다. 근데 폐업해버린 거예요. 폐업.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럼 폐업하면 남아있는 재화가 20% 있죠. 그죠? 그럼 폐업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납세무자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매출세가 안 냅니다. 근데 지금 세무서 입장에서 억울하죠. 왜? 80%만 매출세액 넣었으면 80%만 매입세 공제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100%다 받아갔잖아요. 맞죠? 그럼 남아있는 20% 토해내게 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남아있는 재화는 실제 처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든 법에 재화를 공급했다라는 문구에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구 이상하죠. 너한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법문구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과세할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남아있는 20% 너한테 공급한 걸 볼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별표. 자, 보세요. 그럼 지금 하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 놓고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 놓고 상대방한테 주는 거 있죠? 그렇죠?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증빙을 발급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불공제 용도로 쓰면 증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주 공급은 과세한대 안 한대요? 해요. 하는데 증빙이 무증빙이죠. 그죠? 그래서 무증빙이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실 때 건별로 잡으셔야 된다는 게 일단 중요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자. 이해를 도와볼게요, 이해를. 아까 거래처 사장님한테 로봇 청소기 100만 원짜리 줬다라면서요. 맞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증빙을 준대요. 그럼 증빙을 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아서 달라는 얘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로봇 청소기를 드릴 건데요. 간주 공급이라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장님이 당황하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닥치시고요. 간주 공급이면 제가 부가가치세 1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부가세 주시면 됩니다라고 준 거예요. 사장님은 10만 원을 줘요, 뺨을 줘요. 이해되시겠죠? 거래처 사장님 뺨을 준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냐고.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증빙을 발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빙을 준다라는 건 간주 공급이면 상대방한테 벌써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상대방은 두드려 팬다니까,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증빙이 없어요. 근데 10%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원래 부가가치세는 원래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돈 가지고 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돈 가지고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상대방한테 받아서 못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시가로 입력하셔야 돼요. 아까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기생산 취득세와 간주공급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줬기 때문에 사단이 발생한 거죠. 그럼 당초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됐으면 이땐 잘한 거니까 간주공급을 안 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요건 말문제 대비고 당초부터 아예 저 접대 목적 거래처 사장님한테 줄 목적으로 매입했어요 라고 해서 불공제 받아 놓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어. 그랬더니 나라에서 간주공급에 내세요. 저 불공제 받았는데요? 닥치시고 내세요. 이중과세잖아, 이거.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당초 항상 시험에 어떻게 일반적으로 출제하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음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요. 여기 할 때마다 항상 분위기가 좀 설렁해요, 많이. 안 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입력을 맡길 거예요. 요것 때문에. 보시면. 자,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자, 하면. 자, 여기서 느낌 잘 잡으셔야 이런 느낌으로 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원가는 200원, 시가는 500원을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딱 보시자마자 당초에 매입세 공제는 원가 200원에 만든 거니까 10%인 20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맞죠? 받았겠죠? 받았는데 거래처한테 공짜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주면 이거 거래처에 상대방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냐면 시가 5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50원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입력하냐라는 거예요. 자고로 이거 불공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불공이라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공은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세금계에서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 얘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건별로 잡으셔야 돼요. 불공 아니에요. 건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시가인 500원. 200원 넣으시면 큰일 나요. 알죠? 또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입니다. 자, 이제 분계가 어려워요. 우리 아까 했던 감가상각자산 처분이 있죠. 걔처럼 얘는 분계가 중요해. 또 분계도. 자, 보세요. 분계.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일반 점표 입력 쪽으로 가는 놈이잖아요. 그럼 거래처에 제품을 줬죠. 줬으면 제품이 장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죠. 얼마로? 200원. 맞죠? 원가로 기록됐을 거니까 장부에는. 맞죠? 근데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는 건 이거 두드려 패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 대변에 제품 원가는 200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동의되시겠죠? 그럼 차변에 뭐가 적힐까요? 기업 업무 추진비. 안 바꿨구나. 그럼 여러분 그 PPT도 기업 접대비로 돼 있어요? 고칠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기업 업무 추진비 바뀌었어요. 수정해 놓을게요, 오늘.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잘하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도 내야 돼, 이제. 간주 공급에 걸리니까, 요, 시가 500원에 10%인 50원도 내야 돼요, 부가세를. 맞죠? 그럼 요 시가 500원에 10%를 내가 매출세액 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 잡았겠죠? 이렇게. 이건 컴퓨터가 끊을 거고, 요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차별에 뭐 적힐까요?
아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상대방한테 받아서 낸다고요? 못 받아낸다고요? 못 받아내고 내 돈 가지고 낼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낼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거죠. 50원도.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적혀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셔야 이해가 돼요. 그냥 제가 퉁퉁 쳐가지고 250원 적으면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장부상에 200원짜리를 거래처에 준 거니까 200원이 기업 업무 추진비고요. 근데 부가가치세도 내가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내 돈으로 낼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했다라고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잡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250원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되실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점수 없어요. 왜? 어저께 숙제를 했었는데. 어저께 숙제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대변에 눈이 가야지, 여기 대변에. 여기. 뭐? 타계정 대체. 조교 8. 왜냐면 제품, 재고 자산을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쓴 거니까 타계정 대체 요까지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 나오면. 분계도 어려운데 타계정 대체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는 되시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기를 해볼게요. 실기 어디냐? 어저께 유인물 5페이지 있죠? 자, 유인물 5페이지에 18번부터요, 20번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